해놓고 교실 방송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모아놓고 이게 제가 박정근 선생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밑에는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오면 입시란 뭐지? 공부를 하는 것과 입시에 대비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입시에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나갈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9시, 저 뒤에 있는 시계는 15분인데 내 시계는 18분이니까 저 뒤에 있는 시계로 45분쯤, 10시 45분쯤 되면 마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있겠죠, 쉬는 시간에. 그죠? 오늘 오후 이 얘기가 끝나면은 뭘 한다고 그러던데 진로 검사한 거 설명을 들어야 되나? 그죠? 어제 나는 김해에 갔었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진로는 미리 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학부모는 진로를 미리 정해야 되냐고 물어본 학부모가 유치원 엄마였어요. 유치원 엄마가 진로를 정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의 직업이 무엇일지도 모르고 딱 부러지게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정해올 필요가 별로 없었다.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10년 전 선배들 중에는 이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컴퓨터 학과 왔는데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열심히 만들었거든. 그 기술 가지고 졸업할 때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만들거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대중화되어 버리면 직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잡다 보면 그러면 내가 챗 GPT가 나왔어요. 이거 머신러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음성인식과 관련돼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구나. 그 음성인식과 관련된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국문과 나온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왜 음성인식하냐? 그럼 영문과 나왔는데 왜 음성인식하냐? 그럼 기본적으로 음성인식이나 대답하는 생성형 AI가 음성학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데 인생이란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안 되죠. 나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국어국문학과라는 데 갔는데 언어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문학 시를 쓰는 게 되게 멋있는 거야. 우리 갔더니 면접할 때 박주진 아시죠? 박주진 선생님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박주진 선생님이 면접을 했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시를 쓰겠다고. 좀 있더니 후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기영도라는 시인 알죠? 모르나?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어요. 기영도가 후배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귀엽다. 그런 시내를 보냈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까 교사가 아니면 할 직업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널리 알려진 정의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알죠? 시 정의성. 그분도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거든. 평생 교사를 했어요. 정의성 선생님 같이 유명한 분도 선생님을 하는데 나도 그냥 해야지. 내가 원래 선생 될 뜻이 없으니까 사범대학 가지 않고 그냥 이분대 갔지만 정의성 선생님도 이분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생이 됐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고3 담임을 하래요. 그래서 고3 담임 하다 보니까 진학지도를 하게 되고 진학지도 하다 보니까 논술도 가르쳐야지. 논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과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과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얘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진로 진학으로 와가지고 박정근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1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1년 동안 방송하면 수당이 연예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애가 원래는 교사였고 그 다음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는데 연예인으로 수당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연예인한테 공부의 얘기를 듣는 최초의 학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이 어떤 때는 열려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이렇게 1년 동안 할 줄은 몰랐어요. 옆에 사회자가 신동엽이었는데 녹화가 끝나고 6시, 5시에 4시에 만나서 6시까지 분장을 하고 6시부터 녹화를 하는데 한 번 녹화할 때 2회분을 해요. 그럼 11시 반쯤 끝나요. 11시 반에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해주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엽 사회자 내 옆에 있던 신동엽 씨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신동엽 사회자가 나한테 그래요. 형님은 안 잘릴 것 같아요. 왜? 독특하게 생기셨잖아요. 저는 실력이 좋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독특하게 생겨서 안 잘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방송을 쭉 하면서 나는 한 10살 무렵에 말을 더듬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도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단점들을 아마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방송을 하면서 1년 내내 한 얘기가 책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수 앞바다에 금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금오도에 비렁길이 유명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비렁길은 여수말로 벼랑길이라는 거예요. 벼랑. 이게 바닷가 절벽을 따라서 쭉 가는 트레킹 코스인데 한 2박 3일쯤 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연암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조그매요. 한 학년이 한 10몇 명씩 되는 그런 학교예요. 고등학교지만 섬에 있는 학교고 그 섬은 아직도 배 타고 가야 돼요. 거기에 진성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진성일이라는 학생이 연암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책과 그 섬 안에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부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신기하죠? 야,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학생이 있다니 그 면접을 한번 보자. 그래서 봤는데 진짜 배경 지식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물어보면 아주 말을 진짜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발이 됐어요. 그 뒤로 철학과에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이제 석사까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 좀 벌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에 대학원에 간 거, 대학원 마치고 이제 졸업 취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책을 읽는 건데 영상을 보는 것, 유튜브로 검색하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고등학교 시간이라는 건 너무 짧거든.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딱 2년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대부분 대학을 갈 거고 그러기에는 2년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학교 공부와 독서를 병행해야 된다.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책을 언제 읽냐. 서울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란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부하느라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면 공부란 무엇일까? 한번 해봐서 뭐라 그랬어요? 공부란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면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 여기 27-2번인가 버스를 내려서 이렇게 딱 정면을 보니까 홈에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학교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본다. 그리고 앞에 도서관 가서 또 필요한 책들이 있는지 그냥 살펴본다. 이 도서관을 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양식이 생겨.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보고 싶은 책이 생기고 보고 싶은 책이 생기면 차례를 보게 되고 차례를 보다 보면 관심 있는 어떤 항목이 보일 거고 그 항목을 읽다 보면 전체를 읽을까 말까 결정하게 되죠. 또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장둬서 그 다음으로 나가서 내 스스로 책을 골라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거죠.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80%가 끝나요. 근데 뭐가 있어? 수능 최저가 우리를 교육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능 얘기 좀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과목 선택 얘기하고 과목 선택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목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거든요. 그것에 관한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할게요. 과목 선택
그 안내서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나예요. 교육부에서 무슨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내야 되는데 교육부가 돌고 돌아서 이 연구는 과목 선택 안내서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도교육청으로 배포가 되면서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혹은 다른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과목 선택 안내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웃소리티가 나한테 있어요. 내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라.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학 입시란 이렇게 세 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썼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었어요. 수능도 봐야 되는데 내신도 반영되는데 거기다 논술도 있는 거야. 세 다 해야 돼. 그래서 2004년경이죠. 벌써 한 20년 됐네. 2004년경에 학생들이 우리를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몰아넣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 개 중에서 대개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학생부를 바탕으로 하는데 수능 최저가 있든가 아니면 수능 점수로 가는데 학생부가 조금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논술만 보든가. 그죠? 논술을 보는데 논술에 수능 최저가 있든가 논술에 학생부가 반영되든가 학생부 성적이 이렇게 되게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크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뭐뭐 위주야.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만들죠. 이 세 개는 특징이 뭐냐면 점수를 내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내고 수행평가라고 그리고 성적을 만들어내요. 학교에서 어떻게 애가 살았지 하는 것을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성적만 좋으면 되는 전형은 교과 전형. 근데 교과 전형도 하다 보니까 성적만 좋은 애들이 있는 거야. 선택 과목을 배웠는데 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세계사를 들었고 얘는 성적이 잘 나오는 다른 어떤 과목을 들었어요. 사회문화가 성적이 잘 나왔다면 사회문화를 들었다. 그럼 세계사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소수 학생이 듣고 사회문화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성적이 나쁜 학생인데 얘가 더 의미 있는 학생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생겼다.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다. 교과 전형에서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있나가 궁금하니까 수능 최저를 걸어요. 이 학생이 학교 성적으로 보면 평균이 60점인데 95점 맞았대. 1등급이래. 야, 성적 좋구나. 근데 수능 영어를 봤는데 3등급이야. 좋아? 고민이 되죠. 좋아? 좋을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건다는 거죠. 어쨌든 학교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성적이 좋으면 뽑아가는 것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죠.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학교 시험을 망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교과 전형은 이미 물건도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뭐가 남았어요? 종합 전형이 남았죠. 종합 전형은 1학년 때 공부를 못했는데 2학년 때 가보니까 잘했는데 1학년 때 수학이 싫어가지고 5등급 맞던 학생이 내가 앞으로 돼야 될 게 에너지 과학자래. 난 에너지 과학을 하고 싶어. 그래서 물리도 열심히 했어. 물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수학이 필요하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2학년 때 수원에는 3등급쯤 되고 3학년 때 미적분할 때 되니까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고 이 학생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좋아졌구나.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걸 평가해서 뽑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요. 근데 수학 성적이 1학년 때도 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도 5등급이고 3학년 때도 5등급이야. 그리고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학 가면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그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그럼 뽑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전형도 일단
정량 성적이 어느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 있다가 뭐냐면 성적이 올라갔다 아니면 처음부터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봐서 졸업하는 시점이 돼서 아,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면 이 정도 공부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그러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이건 학교 공부로 하는 거야. 수능은 뭐 알다시피 3월달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요? 야, 중학교 때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잘 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다 보니까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오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고 시험에 익숙해지고 마지막에 가서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볼 수 있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낸다. 그게 이제 수능 전형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을 볼 거예요. 나는 논술로 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논술로 가는 건 과목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수학을 보든 아니면 인문사회계를 보든 그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고 논술은 대학에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전형 요소가 있는데 해보세요. 전형 요소 이게 용어야. 전형 요소가 있는데 전형 요소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가 성적을 줬니, 대학이 성적을 줬니 논술, 국가가 성적을 줬니 수능. 이렇게 세 가지는 다른데 셋 다 특징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과 학습을 할 때에 교과 지식이 있어요. 뭐 국어를 배우면 예를 시를 배웠어. 그럼 시를 배웠으면 시에서 뭐 운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무슨 뭐가 있니? 뭐 정형시도 있고 자유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주제는 뭐고 소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호소력은 어떻게 하고 수사기관은 뭐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이게 교과 지식들이거든. 이런 교과 지식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플러스 개념과 원리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개념 원리를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교 시험 잘 봤어. 학교 공부를 잘했어. 학교에서는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잘 적용했어. 그러면